실제로 코 안의 상황이 다를 경우도 있어요. 네. 쑤셔 박듯이 넣어놨더라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병도 있고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전 성형외과의 손유석 원장입니다. 좀 근황 좀 알려주세요. 개원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여름을 맞아서 이제 상담이 좀 늘고 있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개원하기 전에 어떤 병원을 만들고 싶다 약간 그런 게 있으셨나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좀 터지긴 했지만 원래 목표는 아시아나 넘어서 더 많은 세계 여러 분들에게 한국에 발달된 그런 성형 서비스를 이렇게 더 제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물론 국내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현재 원장님께 오는 남자분들은 어떻게 원장님을 알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의외로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술의 이론적인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잘 따져보고 본인이 이제 납득이 가야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유튜브가 약간 그런 수술의 원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설명드리는 편이라서 그걸 보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께 오시는 남자분들은 대부분 어떤 부위 때문에 오시나요? 눈, 코가 아무래도 위주예요. 요즘에는 코 위주로 많이 오시고 네. 아무래도 저희 병원이 무보형물 코 성형이라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 없는 코 성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원해서 오시는 남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리콘이 없이도 콧대를 높일 수 있나요? 무보형물 코 성형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콧대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데 대신에 코끝이 처져 있거나 너무 복코가 심하다거나 오히려 코가 너무 높이 이렇게 매부리가 있는 정도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콧대를 굳이 높이지 않고 네. 코끝의 모양을 교정해 드리게 되고요. 아니면은 콧대가 좀 낮지만 실리콘이 아닌 예를 들면 뭐 본인의 진피라든지 아니면 기증 진피 같은 걸 사용해서 그렇게 콧대를 높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실리콘을 사용을 아예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럼요. 이제 콧대 수술에 있어서 실리콘이 기본이 되고 아무래도 제일 다루기 쉽고 네. 모양도 내기가 편하고 좋은 재료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코 수술하면은 코 재수술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코 수술하신 분들이 재수술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어떻게 좀 재수술 안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재수술에 사실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아마도 이제 미용적으로 조금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특별히 뭐 감염이나 염증 이런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는 경우 되게 적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거를 의사분과 이제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수술을 하면 네. 아무래도 재수술의 그런 빈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럴 땐 또 약간 상담이 좀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어떤 그런 간절함이라든지 마인드도 되게 다르시고 더더욱 세밀하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랑 교정해야 될 부분 어디까지 좋아질 수가 있을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지난 수술에서 어떤 재료를 썼는지랑 어떤 수술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했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간혹은 환자분이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코 안의 상황이 다를 경우도 있어요.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만 당황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코 성형을 먼저 하고 원장님께 코 재수술을 받으러 왔어요. 네. 막상 이분의 코를 열어보니 막 욕 나올 만큼 뭐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사실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알고 있는 본인의 쓰여진 재료랑 아예 다른 경우가 있고 제일 심했던 경우는 이제 환자분은 비중격 연골이랑 귀연골 정도를 쓴 걸로 알고 계셨어요. 근데 차라리 비중격 연골을 사용했으면 괜찮은데 매드퍼라는 그런 인공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하나도 아니고 되게 여러 개를 코 안쪽에다가 약간 쑤셔 박듯이 넣어놨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그 재료가 주변의 조직이랑 엄청나게 달라붙으면서 그걸 제거하기가 힘들고 원래 있던 비중격 연골도 너무 약해져서 그 강도가 되게 안 나오게 돼요. 그랬던 경우가 지금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코를 보기 전까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그렇죠. 열어보기 전에는 모르고 물론 CT나 이런 걸 통해서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거는 사실은 열어봤을 때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성형을 논할 때 눈, 코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눈도 하면서 같이 코. 추천하시나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아주 낮은 속상에 쌍꺼풀 라인이 있을 때 눈이 훨씬 커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뭐 개선될 수 있는 경우라면 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대부분 남자분들이 무쌍을 많이 하시나요? 아무래도 쌍꺼풀 라인이 많이 보이는 거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요즘은 또 추세가 또 특히나 좀 어리신 분들 중에서는 아이돌 분들 중에 쌍꺼풀 라인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더보이즈라고 해가지고 거기 덤뮤다라고 되게 잘생긴 3명이 있어요. 3분 다 쌍꺼풀 라인이 어느 정도 높이가 좀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은 꼭 쌍꺼풀 라인이 낮은 게 대수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남자분들
특히 그루밍족 사용자분들에게 상담받으러 오시면 이거는 내가 특별하게 약간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또 네. 저희 유저분들이 오실 것 같거든요. 남자분들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콧대가 어느 정도 있으셔가지고 콧끝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콧끝만 수술이 가능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성형외과 중에서는 콧대, 코끝을 같이 추천하는 경우도 꽤 있고 하기 때문에 코끝 성형만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드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시면 상태랑 본인의 어떤 니드에 맞게 최대한 적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더 어필하는 외모이세요. 사실 남자분들은 약간 형 같은 든든한 그런 그래도 남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오시면은 좀 더 섬세한 그런 상담과 수술을 해줄 수 있다. 아,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형도 있고요. 남자분에 비해서 커서 오시면 정말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